그의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58세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운동복 아래로 감출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1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욕망 앞에서 저는 외면해야 했지만 차마 손을 떼지 못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통제를. 떨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남동 고급 빌라 거실, 오후 3시. 54세 물리치료사와 58세 전직 호텔 사업가 사이에 12년간 닫아뒀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54세 개인 물리치료사예요. 12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워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 일하다가 5년 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했죠. 주로 강남 쪽 부자들 집에 방문해서 재활 치료를 해주는 일이에요. 돈은 병원보다 2배는 벌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환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새로운 환자 의뢰가 들어왔어요. 한남동 고급 빌라 58세 남성 교통사고로 고관절 수술 후 재활 필요. 주 3회 방문에 회당 3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수락했죠. 처음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어요. 한남더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거든요. 시세가 50억은 넘는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창으로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요? 들어와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지만 얼굴은 수척했어요. 한때는 꽤 잘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지쳐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 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재활치료 담당하게 됐어요. 최민수요. 근데 한 가지 말해둘게요.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치료만 하고 가세요. 참 싸가지 없는 사람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환자 한둘 만나본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들 중에 특히 이런 타입이 많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태 확인부터 할게요. 담담하게 대답하고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최민수라는 이 남자에 대해서는 소개해준 사람한테 대충 들은 게 있었어요. 원래 호텔 사업을 했는데 3년 전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술을 달고 살다가 6개월 전에 교통사고까지 당했대요. 아내는 사업 망하자마자 이혼하고 떠났고 자녀들도 전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이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였어요. 첫 치료는 영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만지려고 하면 움찔움찔 피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1시간 치료하는 내내 거의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프로니까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어요. 월, 수, 금주 3회 방문했는데 최민수 씨는 여전히 까칠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 남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50억짜리 펜트하우스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하루에 2시간씩 와서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둘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짐을 챙기는데 최민수 씨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남산을 보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외로움이 뭔지 아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외로워 보였거든요. 돈은 많은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월요일에 뵐게요.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처음으로 듣는 인사였어요. 돌아봤더니 최민수 씨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석양 앞에 혼자 앉아있던 휠체어의 남자. 나도 참 오지랖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지만 왠지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은 뭐였을까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최민수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전에는 제가 치료하는 동안 천장만 보거나 창밖만 봤는데 이제는 가끔씩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말수도 조금 늘었어요. 날씨 이야기, 제 출퇴근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말들이 쌓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치료하다가 최민수 씨가 결혼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길 이유도 없어서 12년 전에 이혼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바람피웠고 딸 하나 있다고요. 그랬더니 최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자기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나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사업 망하니까 와이프가 바로 떠나더라고. 그날 처음으로 최민수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호텔 3개를 운영하던 꽤 성공한 사업가였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대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탓인 것 같아요. 장사 잘 될 때 집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 최민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애들 얼굴도 한 달에 몇 번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떠날 만도 했다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최민수 씨한테는 위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치료는 1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딸 앞에서 눈물 참느라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일, 이혼하고 나서 당분간 남자라면 치가 떨렸다는 것까지요. 그러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 덕분에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저도 몰랐어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니까 그런 거라고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넷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최민수 씨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돼 있었거든요.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거실 테이블에 빈 양주병이 보였어요. 술을 드셨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재활 중인데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최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23주년. 이혼했는데도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외로우면 혼자서 결혼 기념일에 술을 마셨을까?
저도 모르게 최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하고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58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최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이 나이에 여자 앞에서 울고. 저는 안 부끄럽다고, 사람이면 울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 있어야 할 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그냥 동정심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에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거든요.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더 신경 써서 한 거였습니다. 설마 내가 이 남자를? 고개를 저으며 세수를 했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치료는 하체 집중 마사지였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는 허벅지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최민수 씨의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무릎, 그리고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허벅지 안쪽으로 손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최민수 씨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무심코 계속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이상한 걸 느꼈어요. 운동복 아래로 무언가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 환자들한테 가끔 이런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땐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룰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시선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통제가 안 돼서. 최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치료를 마무리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치료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2년이었어요. 이혼하고 12년 동안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은 진작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건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그 다음 치료일인 금요일, 저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뭘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손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최민수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도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번 일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치료는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하체 쪽은 되도록 피하면서 상체 위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최민수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기가 이상하다고요.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물었더니 아픈 게 아니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생이 자꾸 생각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수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요. 이혼하고 3년 동안 여자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저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환자한테 감정 갖는 건 금기였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며 황급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나도 이 사람이 좋아졌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선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54살이잖아. 앞으로 이런 감정 느낄 기회가 또 있을까? 12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외로움도 욕망도 전부 눌러왔어요. 딸 키우고 돈 벌고 그게 전부였죠. 여자로서의 삶은 진작에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제 안에서 뭔가를 깨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왔습니다. 최민수 씨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지 말지. 결국 누르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민수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그날 치료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둘 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최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저녁같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망설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선을 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최민수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12년 동안 꽁꽁 닫아뒀던 문이요.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 씨 하고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치료를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와인을 2병이나 비웠어요. 술 기운이 올라오니까 둘 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가야겠다고 일어서는데 최민수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오늘은 가지 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늦었으니까 가봐야 한다고, 내일 또 온다고요. 그런데 최민수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했어요. 그 순간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닿을 정도로요. 최민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입술에 그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최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뺨을 감싸쥐고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의 혀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54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민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굵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몸이 저절로 그에게 기울어졌어요. 영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안에서 뭔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키스를 하면서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등골을 따라 전해지는 그 감촉에 숨이 가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최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자기 위주였죠.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54세의 제 몸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로 내려왔어요. 간지러우면서도 뜨거운 감각이 퍼졌습니다. 귓불을 살짝 깨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느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 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풀리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54세의 제 몸을 보여주는 게요. 젊었을 때처럼 탱탱하지 않잖아요. 군데군데 주름도 있고 살도 처졌고. 그런데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예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에 지어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어요. 부끄러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될까요? 최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54세 물리치료사와 58세 전직 사업가. 둘 다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밤 저는 12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최민수 씨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쓰고 있던 그 표정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환자랑 잤잖아. 물리치료사가 환자랑.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간밤의 일을 떠올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째 주부터 저는 최민수 씨 집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월, 수, 금 치료하러 가면 그중 2번은 그냥 거기서 자고 왔습니다.
딸한테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밤새 간병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24살짜리 대학생 딸이 뭘 의심하겠어요. 낮에는 치료사와 환자였지만 밤에는 연인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와인을 마시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다 침실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최민수 씨는 제 몸을 소중하게 대했어요. 54세의 몸이 부끄러웠는데 그는 주름 하나하나까지 예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은 결혼 10년 차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둘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 요즘 행복해요. 진짜로. 저도 그랬어요. 12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누군가의 품에서 잠든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3시에 최민수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낯선 여자 구두가 있었어요. 하이힐이었습니다. 누가 왔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은 얼마나 남은 거야? 언제 끝나?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최민수 씨,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한눈에 봐도 돈 많아 보였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불쾌한 눈빛이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재활치료? 그래, 열심히 해. 빨리 나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최민수 씨의 전처 김수진이었어요. 3년 전에 이혼하고 떠났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쳐다보며 밖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재산 정리 얘기하러 왔어. 한남더일 이 집 아직 공동명의잖아. 알아. 정리해야지. 근데 그 물리치료사 왜 이렇게 자주 와? 주 3회면 많은 거 아니야? 재활이 그래요. 원래. 그래. 근데 있잖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눈빛이 이상하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환자랑 치료사 사이지. 최민수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 믿을게. 근데 조심해. 당신 돈 노리는 여자들 많아. 호텔 망했어도 이 집은 남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수진 씨가 30분쯤 있다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민수 씨가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 말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저래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전처가 나타났다는 것도 그렇고 그녀가 한 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돈 노리는 여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최민수 씨가 있어 달라고 했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맞는 건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50억짜리 집에 사는 남자잖아요. 저는 그냥 시간당 30만 원 받는 물리치료사고요. 신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아홉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민수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녀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 최민수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 자녀들이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준혁이, 수빈이. 왜 연락도 없이? 최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물리치료사랑 이상한 사이라고. 아들이라는 준혁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딸인 수빈이도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야, 무슨 소리야. 그냥 치료받는 거야. 거짓말 마세요. 주 3회 치료에 밤에도 여기 있다면서요? 엄마가 다 알아봤어요. 수진 씨가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경비실에 물어봤는지 제가 밤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나가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회사 망하고 이혼하고 이제 겨우 재활하는데 이게 뭐예요? 준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 여자가 뭔데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라니. 저는 5천만 원 제안도 거절했어요. 진심으로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건데. 야, 입 조심해. 영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최민수 씨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딸 수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랑 계속 만나시면 저희는 아버지 안 볼 거예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에요. 최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어요. 자녀들은 10분쯤 있다가 떠났어요. 정리하시고 연락 달라는 말만 남기고요. 문이 닫히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수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영희 씨, 가지 마요. 최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민수 씨, 우리 생각 좀 해봐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재벌 전처, 반대하는 자녀들, 50억짜리 집과 시간당 30만 원 치료사.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민수 씨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카톡이 수십 개 왔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서너 번씩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 유진이가 제 상태를 눈치챘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24살짜리 딸한테 엄마가 58세 남자랑 사귀다 차였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바랐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최민수 씨는 망했다고 해도 5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전처는 재산 정리하러 오고 자녀들은 저를 돈 노리는 여자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냥 물리치료사인데, 진심으로 좋아했을 뿐인데, 열흘째 되던 날 결국 최민수 씨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휠체어에 앉은 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택시 타고 왔다고 했어요. 분당까지 택시비가 얼마인데요? 영희 씨 얘기 좀 해요. 그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열흘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낼 순 없었어요. 딸이 곧 집에 올 시간이었거든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최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그런 말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녀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나 진심이에요. 애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민수 씨,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상관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저 때문에 버림받으시면 안 돼요. 최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 씨는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재활도 거의 끝났잖아요. 가족들이랑 관계도 회복하시고 새 일도 찾으시고요. 그게 영희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집만 돼요. 자녀분들도 반대하시고 전처분도 뭐라 하시고 민수 씨 새 출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난 상관없다니까요. 최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오래 얘기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밤새 생각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최민수 씨한테 진짜 좋은 걸까?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12주째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최민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식 치료 날은 아니었지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최민수 씨가 직접 문을 열었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재활이 많이 됐구나.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 씨 왔어요?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이 풍경을 봤는데 그때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 씨, 저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최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은 했겠지만 막상 들으니까 충격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좋았어요. 진심으로 좋았어요. 12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민수 씨는 재벌 집안이고 저는 그냥 물리치료사예요. 자녀분들도 반대하시고 전처분도 뭐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만나면 민수 씨만 힘들어져요. 난 상관없다니까. 저는 상관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거 못 봐요. 지금도 자녀분들이랑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 때문에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최민수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수 씨한테 짐 되기 싫어요. 돈 노리는 여자라는 소리 듣기 싫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 씨, 내가 3억 줄게요. 아니, 5억. 그러니까 떠나지 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민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 돈 때문에 민수 씨 만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가 된 것 같잖아요. 최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민수 씨 마음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 최민수 씨가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봤더니 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덧붙였어요. 민수 씨,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세요. 가족들이랑 화해하시고 새 일도 찾으시고요. 민수 씨는 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끄덕이기만 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최민수 씨 이후로 다른 환자들을 여러 명 맡았습니다. 다들 평범한 환자들이었어요. 특별한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끔 최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재활은 다 끝났을까? 가족들이랑은 화해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3년 전부도 위기를 겪었던 민수호텔그룹이 최근 놀라운 회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듣고 있다가 귀가 쫑긋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창업주의 차남 최민수 씨입니다. 과거 방탕한 생활로 알려졌던 그가 1년 전부터 회사에 복귀해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최민수 씨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쓰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인터뷰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늦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최민수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년 전쯤에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인 건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금 그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당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서요. 최민수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민수 씨.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최민수 씨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나던 날 몰래 제 가방에 넣어뒀던 편지였어요. 영희 씨, 3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영희 씨는 제게 치료사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영희 씨 말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건 영희 씨예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최민수.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동안 수백 번은 읽은 편지인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환자 케이스 파일을 받았어요. 62세 남성,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필요. 저는 파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4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관계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치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최민수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제 말대로 새 출발을 한 거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도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웠어요, 민수 씨.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5세의 봄이었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4세 물리치료사 영희와 58세 전직 사업가 민수. 환자와 치료사로 만나 연인이 됐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흔적을 남겼어요. 영희는 12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고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